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의 김영득 교수입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양자화학 분야에 대해서 개념들을 정리한 쇼츠 영상을 한 90여 개 정도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말로 90여 개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고, 현재는 그 같은 내용을 영어로 바꿔서 또 쇼츠 영상을 이제 영어 버전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별도로 한기호에 대해서는 두 개의 영상, 각각 30여 분 정도의 길이의 두 개의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원자 오비탈들을 선형조합을 통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가장 수학적으로 좀 간단하다고 생각되는 휴켈 이론, 휴켈 티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먼저 제가 쇼트 영상 91번, 92번에서도 보여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동함수가 이제 환경 변화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원자 세계에서 가장 간단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수소 원자를 들 수가 있겠는데, 거기는 양성자가 하나가 있고 전자가 하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떤 전자의 파동함수를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잘 풀어서 우리가 그 각 에너지 준위에 대한 그 파동함수들을 잘 구해내고, 그리고 각 에너지 준위, 각 파동함수들에 대한 에너지 이 고유값들도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이제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 이 수소 원자라고 하는 간단한 시스템에서 전자가 여러 개가 더 추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원자가 이제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원자에 주어지는 환경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이 파동함수가 그런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제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그런 어떤 시스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자 하나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내어서 얻은 파동함수들은 사실 제곱값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비탈이 되겠는데, 그 오비탈들이 이제 환경 변화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자, 이 환경 변화는 기존의 환경이 변화되기 전의 각기다른 에너지 파동함수의 조합으로 표현이 된다.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사실은 이 식을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 놓은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i n이라고 했을 때 이 오른쪽 아래 이제 그 아래 첨자로 이렇게 n이라고 쓴 것은 요건 이제 정수가 되겠는데, 이 정수 값은 뭐 0, 1, 2, 3, 4, 5, 6 뭐 이런 정수 값들이 되겠고, 이 각기 다른 정수 값들은 결국은 각기 다른 에너지 준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0 그러면 이제 가장 에너지가 낮은 바닥 상태, 그 위의 상태가 의 파동함수가 I1, 그 위가 I2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위첨자, 요 파동함수 표기 옆에 위첨자 이제 괄호 안에 0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환경 변화가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파동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결국 이제 원자 오비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오비탈의 파동함수라는 것을 표기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환경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각기 다른 에너지 준위에 있는 준위에 해당하는 파동함수들을 갖다가 각 파동함수에다가 일정한 계수를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것들이 요거를 이제 결국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다시 이제 그 파동함수고, 여기 이제 제로라고 써 있는 것은 바닥 상태를 의미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위에 위첨자에 괄호 열고 그 1 괄호 닫고 이 표시가 써 있는 것은 이 환경 변화에 대한 파동 함수의 1차 보정 항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바닥 상태의 원래 그 파동 함수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는데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바닥 상태의 파동 함수가 요만큼이 이제 변하게 되고 환경 변화에 의해서 파동 함수가 얼마가 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 파동 함수들을 잘 각 파동 함수들의 계수를 곱해서 합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파동 함수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제 수소 원자의 어떤 그 구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얻어낸 그 파동 함수들의 제곱이 원자 오비탈이 되겠는데 그 원자 오비탈들을 다시 이제 서로 섞어서 조합을 해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각기 다른 에너지 상태의 파동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위에 식에 대한 설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닥 상태에 대한 환경 변화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는 그 바닥 상태의 파동 함수를 뺀 나머지 에너지 상태의 파동 함수들을 조합을 해서 결국은 그 바닥 상태의 파동 함수의 변화를 환경 변화에 의한 변화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환경 변화. 아까도 잠시 뭐 언급을 좀 했던 것 같은데 환경 변화에는 이제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느냐? 전자가 원자 안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아주 간단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파동 함수를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통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에서 출발을 이제 하는데 여기에 전자가 이제 여러 개가 들어온단 말이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내지는 뭐 음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여러 개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이제 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더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전자 간의 상호작용도 결국은 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 원자 오비탈로 대변이 되는 이 파동 함수들에 대해서 어떤 환경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텀 심볼 항기호를 배울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그 전에 좀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존의 원자 오비탈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전자 배치를 해서 우리가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이제 결국은 기존의 원자 오비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환경 변화 전의 파동 함수들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 그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을 다시 재편성을 해서 결국은 새로운 항기호 텀 심볼들로 대변이 되는 새로운 그 각기 다른 에너지 준위의 파동 함수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전자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전자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전자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기존의 원자 오비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들을 이 기본으로 해서 얘네들을 재조합을 해서 결국은 새로운 이 항기로라고 하는 그 결과물, 새로운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환경 변화가 일어난 다음의 그 파동 함수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원자가 있다. 어떤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가 어떤 그 화합물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원자가 중심 원자라고 했을 때 이 분자의 기하학적인 구조. 우리가 뭐 화학에서 뭐 VSEPR 디오리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사실은 조금 배우는 내용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CH4라고 하는 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CH4라고 하는 분자가 있다고 했을 때 탄소가 가운데 있고 수소가 정사면체의 배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VSEPR 이론에서 이제 이 정사면체 구조를 가진다고 배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혼성화궤도 함수 이 이론에서는 이 중심에 있는 탄소가 이제 sp3 이 혼성화를 하게 된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탄소가 2s 오비탈이 하나가 있고 2p 오비탈이 세 개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탄소가 이 CH4라고 하는 분자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것도 이제 일종의 어떤 원자가 겪게 되는 환경 변화가 되겠고 그러면 그 환경 변화에 대해서 결국은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세 개가 재편성의 대상이 돼서 결국은 재조합이 돼서 새로운 4개의 sp3 혼성화궤도 함수를 나타나게 된다. 이것도 결국은 일종의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원자 오비탈이 재편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재편성을 하기 전에, 원래 우리가 환경 변화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은 S오비탈, 2S오비탈 하나하고 P오비탈 3개, 2P오비탈 3개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합쳐서 4개가 되겠죠. S 하나, P 3개니까. 이거를 재조합을 하게 되면 4개의 sp3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조합을 하기 전에, 환경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파동함수 개수하고 얘네들 조합을 통해서 얘네들이 조합을 통해서 환경 변화 이후의 파동 함수를 설명할 때 환경 변화 이후에 이 조합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파동 함수의 개수하고 이 개수는 똑같아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이 있다라는 것도 머리에 좀 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원자가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원자가 이렇게 인접을 하게 되고 두 개가 이제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 원자 입장에서 다른 원자가 다가오는 것도 일종의 환경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 오비탈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재편성의 대상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각각의 원자들의 어, 원자 오비탈들 내지는 원자들의 파동함수들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자 궤도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 수소 같은 경우에도 1s, 1s 두 개의 원자 오비탈이, 그러니까 이제 본딩 오비탈을 만들고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고 두 개가 결국은 조합을 통해서 또 두 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파동함수 두 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사실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뭐 수학적으로 깊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좀 도식적으로 이렇게 그 이론을 머리에 뭐 이미지화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나름대로 복잡한 그런 어떤 수학적인 계산 과정들을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화학에서는 그런 뭐 이제 물리화학, 양자화학에서 그런 이제 과정들을 좀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사실 일반화학이나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이런 이론들을 사실은 어떤 그 도식화된 설명으로 우리가 배우지, 이 배경에 어떤 수학적인 과정들이 다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 사실은 화학에서 뭐 많이 배우지는 않습니다. 화학 입문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화학하고 수학하고는 좀 거리가 굉장히 많이 먼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화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도식적으로 머리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런 오비탈들에 대한 이론들이 사실은 그 배경에는 다 굉장히 복잡한 수학들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화학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어떤 수학의 풀이 과정들을 복잡한 풀이 과정들을 빠삭하게 다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원자 오비탈들이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파동 함수를 거듭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수학적으로 좀 간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 휴켈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켈 이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틸렌이라고 하는 분자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에틸렌이라고 하는 분자는 뭐 이제 화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이렇게 생긴 문제가 되겠습니다. 탄소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고, 각각의 탄소는 sp2 혼성화 궤도 함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sp2 혼성화 궤도 함수들끼리 여기 이제 시그마 결합이 형성이 되고,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 p 오비탈들이 각각의 탄소에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서 파이 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요 파이 결합 요것만 띄어서 바라볼 겁니다. 나머지 sp2 혼성화 궤도 함수와 그 sp2 혼성화 궤도 함수가 형성하는 결합에 대해서 관심 없고, 여기서는 이 수직, 이 어떤 그 분자 평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혼성화 궤도 함수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 p 오비탈들, 탄소 두 개의 p 오비탈들, 그리고 얘네들이 이루는 파이 결합,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뤄볼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슈레딩거 방정식, 그래서 이제 PZ 원자 오비탈 조합을 통해서 파이 결합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결국 이제 이 오비탈 두 개가 이제 선형 조합을 통해서 결합 오비탈이 되고 반결합 오비탈이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는지 그걸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슈레딩거 방정식 하 사인은 이게 H 사인은 E 사인, 여기서 이제 H는 해밀토니안, E는 그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고유값, 사인은 파동 함수.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었죠, 소수 영상에서. 자, 여기서 우리는 에틸렌의 파이 전자들에 대해서만 따로 띄어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이 전자들만 다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식에 각각의 항에다가 아래 첨자를 이렇게 파이라고 써가지고, 자, 우리는 파이 전자만 다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위에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과 사실은 다른 식입니다. 우리가 이 식을 파이 전자들에 대해서만 다룰 거다, 파이 전자만 따로 띄어내서 다룰 거다 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이제 PCO 비탈이 하나가 있고, 요 PCO 비탈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어떤 이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PC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왼쪽에 있는 탄소의 PC 오비탈을 우리가 phi 1 뭐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탄소의 PC 오비탈 같은 경우는 phi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럼 두 개를 조합을 한다 그러면은 C1 phi 1 더하기 C2 phi 2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C1, C2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같은 간에 우리가 phi1에다가 어떤 계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phi2에다가도 어떤 계수를 곱하고 그거를 더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이 에틸렌 분자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제 이 탄소 원자들의 pCO비탈들의 어떤 변화, 재구성 이걸 우리가 이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계산을 다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그 각각의 에너지 상태에서 이 C1, C2가 뭔지 이것도 다 알아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계산이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파동 함수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고 두 개의 원자 오비탈들의 선형 조합으로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요 식을 여기도 넣고 요 식을 여기에도 넣고 그러면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이제 phi1을 곱하고 이제 이 앞에 이제 이런 어떤 괄호, 꺾인 모양의 괄호를 치는데 여기 제가 이제 좀 써놨습니다. 이 브라켓이라고 하는 건데 뭐 양자화학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수학적인 그런 표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A1, A2라는 좌표로 대변이 되는 벡터 A가 있고 그 다음에 B1, B2로 대변이 되는 좌표로 대변이 되는 B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 A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B라고 하는 벡터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A, B의 브라켓은 이 A1, B1 더하기 A2, B2다. 결국은 이제 그, 이 브라켓이라고 하는 것은 A, B의 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양자화학에서 뭐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의미가 되겠는데 위에 있는 거하고 만약에 이제 어떤 그 단일 위치에 대한 벡터가 아니라 연속적인 함수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함수 fx와 gx가 있다고 했을 때 f와 g에 대한 어떤 그 브라켓을 우리가 이렇게 그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게 의미하는 건 결국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이 두 개의 곱을 이 전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여기는 제가 이제 dx라고 썼는데 이제 이 dx는 이제 1차원적인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좌표 구간을 x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파동 함수들이 1차원적인 그런 함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적분에는 이제 dx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3차원적인 그런 이 좌표를 통칭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변수가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제 이 d 타우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게 어떤 3차원적인 공간에 해당하는 그 좌표를 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 d 타우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제가 뭐 dx라고 이제 이렇게 그냥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브라켓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다 제가 이제 그 브라하고 이제 그 phi1을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그 각각의 항에 여기도 phi1을 곱하고 여기도 phi1을 곱하고 여기도 phi1을 곱한 다음에 양쪽을 적분을 한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브라 phi1을 양변에 곱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hi1을 곱한 다음에 양쪽이 이제 브라켓을 치게 되면은 수학적으로 위의 식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요렇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여기도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의 항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양쪽이 두 개로 분리가 되고 이것도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되는 요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그냥 이제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제가 앞에 쓴 식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앞에 제가 이거 이렇게 이제 풀어 쓴 식을 다시 한번 똑같이 이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썼는데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브라켓 안에 이제 그 phi 1 그다음에 연산자 해밀토니안 그다음에 phi 1이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H1 1으로 이제 그냥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phi 1 해밀토니안 phi 2가 있으면 H1 2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이 고유값 2파이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2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산자가 없고 이제 두 개의 파동 함수의 그 어떤 중첩에 해당하는 두 개의 파동 함수의 곱의 이 적분값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S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파동 함수 phi 1에 대한 그 곱의 적분값은 S11, 얘는 S1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S1은 S1죠. S는 그냥 파동함수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H가 들어가는 것은 두 개의 파동함수가 있고 가운데 연산자가 있고 이제 그 세 개의 곱을 적분을 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식을 간단하게 이제 바꿔서 보게 되면은 이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간단한 식을 하나를 얻게 되죠. 이렇게 간단한 식을 하나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앞에 이제 이 phi 1을 곱한 다음에 이제 이 적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phi 2를 여기다가도 phi 2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phi 2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보자. 양변에 phi 2, phi 2를 곱하고 이제 브라켓을 쓰자.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phi 2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phi 1 대신에 phi 2를 곱하고 이제 브라켓을 친 다음에 다시 이 식을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phi 1을 곱한 다음에 양변에 적분을 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되고, 아까 이제 처음 시작했던 식에서 phi 2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에 이제 phi 2를 곱한 다음에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두 개의 식을 행렬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행렬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C1, C2가 뭐 0인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C1, C2가 0이 아닌, 그래서 여기 아마 이제 소문자가 들어가는 게 C1, C2 소문자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C1, 여기는 C2가 되고, C1, C2가 0이 아닌 그런 해를 얻으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게 0인, 이 행렬이 0인 그런 해를 얻어야 되는데, 참고로 이제 2 곱하기 2 행렬에서 이렇게 A, B, C, D 2 곱하기 2 행렬이 있을 때 이게 0이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행렬에 소위 말하는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게 0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은 AD-B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곱한 거. 요게 0이 되면 결국 이 행렬이 이제 0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 식 두 개가 이런 이제 행렬로 바뀌는 과정, 뭐 요즘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행렬을 필수로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 대학생 이공계 대학생들 중에서 이제 행렬을 이렇게 행렬에 잘 익숙하지 않은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 두 개를 곱하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이 행렬에 대한 연산의 예를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를 참고를 이제 하셔가지고 아, 이게 뭐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그 똑같은 둘 다 2 곱하기 2 행렬이고 여기는 이제 2 곱하기 2인데 여기는 그냥 C1, C2만 있으니까 상황이 똑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요거를 좀 잘 참고를 해서 요 식을 이렇게 요런 행렬로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도 그렇게 뭐 화학자 중에서 아주 그렇게 그 수학을 뭐 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뒤에도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좀 C1, C2가 대문자, 소문자가 좀 섞여 있네요. 그래서 이게 고쳐도 오타가 좀 계속 나오게 되는데, 모든 제가 지금 이제 대문자 C1, C2라고 쓴 것도 사실은 다 소문자 C1, C2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게 0인 애를 얻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이제 이거의 디터미넌트 요거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요거 두 개 곱한 거를 우리가 0인 거를 얻게 되면은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휴켈 이론에서는 이제 이런 행렬을 구한 다음에 이 행렬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가정을 하게 되고, 몇 가지는 가정이 아니라 또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사용을 해서 행렬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S11, S22 이거는 그냥 1로 우리가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앞에 이제 돌아가서 보시면 S11이라고 하는 거는 phi 1, phi 1 이제 뭐 이 타우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S11이 되겠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이 phi 1의 제곱의 d 타우가 되겠고, 우리가 상자 속의 알맹이를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다뤄보는 그런 문제에서 요거를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이
파동 함수의 제곱값은 확률 밀도에 해당한다. 그러면 확률 밀도를 다 합치면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확률을 다 합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확률을 다 합치는 게 결국은 저 확률 밀도를 적분을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확률 밀도의 적분값은 무조건 1이 돼야 된다. 이거는 정규화 문제의 어떤 파동 함수의 정의와 정규화의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이 확률 밀도, 파동 함수의 제곱인 확률 밀도의 합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파동함수의 제곱값의 적분값은 이제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값은 1이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S11과 S12는 1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행렬이 뭐 좀 간단해지겠죠. S11, S22 이런 자리에 S11, S22 중에서 그냥 1을 써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12하고 S21은 0이라고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해버린다. 이건 가정입니다. 이거는 사실 힐케 티오리에서 가정이 되겠는데 이거는 결국 phi 1과 phi 2를 곱한 다음에 적분한 거. 내지는 phi 2와 phi 1을 곱한 다음에 적분한 거. 그러니까 PC 오비탈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적분한 게 0이다. 라고 가정한 겁니다. 사실은 PC 오비탈 두 개가 양쪽에 이렇게 각각의 탄소에 이렇게 있으면은 파이 오비탈 형성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겹치죠. 겹치게 되고 그러면 두 개 겹친다는 얘기는 이게 중첩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중첩이 된다는 이야기는 두 개를 곱해가지고 적분하게 되면 0이 아니게 되는데 사실은 시그마 오비탈에 비해서 파이 오비탈은 두 오비탈 원자 오비탈 사이에 겹침이 굉장히 작습니다. 겹침이 작기도 하고 겹침이 있긴 하지만은 겹침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무시할 수 있을 만하니까 0이라고 놓자.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중첩이 굉장히 작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S1 또 S2는 0으로 놓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H11, H22는 이제 알파라고 놓고 이제 H1 또 H2는 베타라고 놓게 됩니다. 자, H11 이제 H22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보시면은 이 phi 1, 뭐 H, 그다음에 phi 2, 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H12라고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phi 1, 그다음에 phi 또 1, 이거는 이제 H11이라고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그 파동함수 phi 1에 대한 에너지의 기대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phi 11이건 phi 22건 사실은 똑같은 p 오비탈들이니까 요 값은 같고 이거는 이제 알파라고 놓자라고 이제 휘켈 이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phi 1, 2, 2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타라고 놓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사실은 중간에 연산자가 phi 1과 phi 2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파동 함수 사이에 에너지 이동이 얼마나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항이 물리적으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켈 이론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가정인데 가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좀 이제 그 말로 표현해서 풀어보자면은 두 개의 파동함수가 두 개의 인접한 PC 오비탈 파동함수가 서로 겹치는 건 무질하지만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무시하지 않는다. 그거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값이 나오게 된다.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고 그 값은 우리가 이제 베타로 놓게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행렬이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요 디터미넌트 요거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요거 두 개 곱한 거 요거를 0으로 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 행렬의 해가 되겠고 그럼 이 행렬의 해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두 값을 얻게 되는데 에너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수 있고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수 있는데 베타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이 에너지가 낮고 그래서 요 값이 에너지가 높고 이 값이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P, Z 오비탈 두 개가 형성하는 그 본딩 오비탈, 그 에너지가 낮아지는 본딩 오비탈, 결합 오비탈의 에너지가 이제 이게 되겠고, 반결합 오비탈의 에너지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Z 오비탈 두 개가, PZ 오비탈 두 개가 이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해서 결국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에너지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이 이제 베타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가 운동 에너지 연산자가 음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가 이제 음수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은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서 더 나가진 않겠는데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 구했으면 그 각각의 에너지 값을 다시 이제 원래 행렬에 이제 원래 식에 넣어서
각각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제 구했다고 하면은 그 값을 다시 여기에다가 넣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C1과 C2 또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파동 함수들까지도 우리가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먼저 행렬로서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각각의 에너지에 대한 파동 함수의 계수들을 구해서 파동 함수를 이제 구해낼 수가 이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분자에서의 분자 궤도 함수에 해당하는 파동 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원자 오비탈들을 조합을 해서 뭐가 됐건 문자 궤도 함수가 됐건 혼성화 궤도 함수가 됐건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조합을 통해서 항기호로 대변이 되는 웨이브 펑션을 만들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환경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그 파동 함수들 이 원자 오비탈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얘네들의 선형 조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결국은 재편성이 된 파동 함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이제 보여드린 전략을 써서 행렬을 만들게 되고 행렬을 풀어서 에너지를 구하고 에너지를 또 집어넣어서 그 계수들을 구해서 파동 함수까지 구해내는 이런 전략들은 그 굉장히 많은 이론들에서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오비탈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파동 함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론들은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이제 기본적인 궁극적으로 이제 행렬을 풀어야 되는 거는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은 좀 여러 이론에서 유사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릴파이 시스템 보겠습니다. 알릴파이 시스템 C3H5인데 여기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앞에 탄소가 2개였는데 여기는 탄소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얘도 sp3, sp2, sp2, sp2 원소화기도 함수가 되어 있고 여기 pc 오비탈, 여기 pc 오비탈, 여기 pc 오비탈. 그러니까 이제 얘는 pi 1, phi 2, phi 3.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그 p 오비탈 2개를 선형 조합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지금 이제 p 오비탈 3개를 선형 조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궁극적으로 아까 이제 이 오비탈 2개를 선형 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2 곱하기 2 행렬을 풀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p 오비탈 3개를 선형 조합을 하기 때문에 3 곱하기 3 행렬을 이제 풀어야 된다. 그런 점이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어떤 수학적인 그 과정들은 앞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슈레딩거 방정식 써놨고 다시 파이 일렉트론만 보는 거기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에 이제 우리가 파이만 들여다본다는 의미에서 파이를 각각의 기구에 이제 오른쪽 아래 순서로 써놨고 자, 첫 번째 PC 오비탈은 phi 1, 두 번째 PC 오비탈은 phi 2, 그다음에 세 번째 PC 오비탈은 phi 3.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PC 오비탈들의 이제 선형 조합으로 우리가 하나의 파동 함수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에틸렌에서는 한번 이제 phi 1을 곱한 다음에 이제 브라켓을 치고 내지는 적분을 하고 phi 2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하고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phi 3까지 있으니까 phi 3를 곱해서도 적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hi 1을 곱한 다음에 브라켓을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바뀌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런 복잡한 식들을 조금 H1, H1, H13, E, 뭐 S, 1, 1, 1, 2, 1, 3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기법으로 phi 2를 곱한 다음에 브라켓을 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phi 3를 곱한 다음에 양변을 곱한 다음에 브라켓을 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세 개의 식, 요식을 우리가 하나의 행렬로 또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행렬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앞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세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초록색으로 표기한 것들은 모두 다 0으로 나와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휴켈 티오리에서 이제 가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H13나 H31 예를 들어서 H13나 H31 이게 이제 0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H13 같은 경우는 phi 1이 있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이 있고 phi 3가 있고 요거에 이제 고별 적분값 내지는 브라켓이 0이다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phi 1, phi 2, phi 3 P, C, O 빅탈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서는 에너지 이동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이에서는 에너지 이동이 있지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이 P, C, O 빅탈 사이에 에너지 이동은 우리가 없다. 0이라고 가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S12, S21 그러니까 이 원자들의 p g 오비탈 사이에 그 오버랩은 0이라고 그냥 어프락시메이트리 가정도를 놓자라고 했던 그 에틸렌에서의 가정을 똑같이 적용했을 때 얘네들은 다 이제 인접한 그 원자들의 p 오비탈 사이 오버랩은 0이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이제 S12, 21, S23, 32 다 0으로 놓을 수 있고 S13나 S31은 이 첫 번째 탄소하고 세 번째 탄소의 p 오비탈 사이의 오버랩 이거는 사실은 정말 실제로 0에 더 가깝게 되겠죠. 이 가운데 하나의 탄소가 껴있고 이 탄소 양쪽에 있는 탄소들의 p 오비탈끼리는 사실 거의 이제 오버랩을 하지 않게 되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0으로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 항을 다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보았던 것 같이 이제 H 뭐 이제 예를 들어서 H11, 뭐 H22, H33 뭐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알파라고 놓자. 이렇게 이제 알파로 바꿀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H 뭐 그 21, 그다음에 H 그다음에 1, 2 이거는 우리가 베타라고 둘 수가 있다. 뭐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H23하고 H32 이거를 사실은 베타라고 그냥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PC 오비탈 사이에 에너지 이동하고 두 번째, 세 번째 PC 오비탈 사이에 에너지 이동하고 이게 똑같다라고 보면은 이제 둘 다 그냥 이제 베타라고 봐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둘 다 똑같이 그냥 놓지를 않고 얘는 베타고 얘는 베타 프라임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베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자리가 되겠죠. 1, 2하고 2, 1 자리에는 1, 2하고 2, 1 자리에는 그냥 이제 베타가 들어가 있는데 2, 3하고 3, 2 자리에는 베타 프라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풀이 과정에 따라서는 이거를 그냥 둘 다 그냥 베타라고 놓고 그렇게 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제가 베타하고 베타 프라임을 좀 이제 구분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탄소의 p g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이동, 두 번째, 세 번째 p g 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이동이 다르다. 뭐 그렇게 해서 베타하고 베타 프라임으로 표현을 해봤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국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제 일단 먼저 요 식 세 개가 이제 이런 행렬로 바뀌게 되는 요 과정을 혹시 이제 행렬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행렬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C1, C2, C3는 이제 0이 되면 안 되니까 결국 얘가 0이 되는 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해를 찾아야 되고 제가 이제 이 3 곱하기 3 행렬을 푸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 좀 이제 참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요거 곱하기 괄호 열고 이거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곱한 거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요거 그 두 개 곱한 요거 곱하기 괄호 열고 이제 요거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곱한 거 그 다음에 더하기 사실은 이제 이거는 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죠. 원래는 이제 이거 곱하기 또 이거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곱한 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좀 계산에 도움을 드리려고 써놓은 건데 요거 좀 헷갈리시면은 이거 안 보고 그냥 요거만 보면서 요게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위에 행렬, 요 행렬이 에,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식이 0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요 행렬이 지금 0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3 곱하기 3 행렬의 어떤 식을 고려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요 식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식의 이제 에너지에 대한 해는 결과적으로 이제 알파 마이너스 2가 0이거나 아니면은 알파 마이너스 2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바로 열고 베타 프라임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바로 이렇게 되는 식으로 우리가
결국은 에너지의 해를 이제 세 개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식의 해는 이제 알파가 에너지인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에 있는 거는 이제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프라임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만약에 아까 이제 제가 베타하고 베타 프라임을 어, 다르다고 놓긴 했지만은 만약에 베타하고 베타 프라임을 그냥 같다고 놓고 이제 베타로 놓는다고 한다면은 요 항이 이제 루트 2 베타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제 어떤 자료에서는 아마 이렇게 좀 풀어져 있는 것을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결국은 그 세 개의 p 오비탈들이 선형 조합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가장 낮은 에너지 중이 이게 이제 결합 오비탈이 되겠고 이게 이제 반결합 오비탈 에너지가 제일 높은 오비탈이 되겠고 이제 분자궤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 분자궤도가 되겠죠. 얘는 이제 우리가 중간에 결합도 아니고 반결합도 아니고 그냥 비결합 난본딩 오비탈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P1, 5, 5, 5, 3, P 오비탈 3개를 선형조합을 해서 다시 에너지 준위 3개를 얻게 됐고 다시 이제 이 에너지 준위를 앞에 있는 식에 끌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C1, C2, C3를 각각의 이 경우에 해당하는 C1, C2, C3, 이 경우에 해당하는 C1, C2, C3, 이 경우에 해당하는 C1, C2, C3를 구할 수가 있고 결국은 각각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파도감수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항들을 좀 일단 식을 쭉 다 맞서서 이제 행렬을 만든 다음에 물리적으로 의미 없는 작은 항들을 버려서 행렬을 단순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에너지 구입값을 구하고 구해진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파동함수 계수 뭐 C1, 2, 3, 4 이런 걸 구해서 결국은 기존에 이제 환경 변화가 있기 전의 파동함수 내지는 원자력 파동함수들을 어떻게 그 계수들을 각각 곱해서 이제 더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계수 인자들까지 우리가 구해내서 새로운 선형조합된 파동함수를 구할 수 있다. 계산을 좀 하다 보면은 그 이런 것들이 좀 튀어나옵니다. 그 에르미트 연산자라고 하는 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지금은 이번에 휴필 스토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에르미트 연산자라는 문제가 이런 계산을 하는 경우에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연산자가 에르미트 연산자 사실은 우리가 다루는 해밀토니안들은 다 에르미트 연산자가 되어 있습니다. 에르미트 연산자 칭은 그 연산자의 그 파동함 방정식에서의 고유값이다 실수다 라는 것이 되겠고 사실 모든 우리가 파동 방정식에서의 연산자에 대한 고유값들은 결국은 측정값이기 때문에 그 값들은 다 이제 이값이 되겠죠. 아이겐베르들. 그 이값들은 다 실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 값이 실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연산자가 에르미트 연산자여야 되는데 에르미트 연산자는 이제 이런 수학적인 관계를 만족을 한다라는 것을 뭐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물리화학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 자체로도 의미가 물리적으로 있지만은 이제 이런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정규화 문제, 파동함수 제곱의 적분값이 1이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 계산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아까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죠. S11, S12 이런 건 다 이제 S22, 뭐 S33 이런 건 다 1로 놨던 그런 문제들이 또 중간중간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 줘야 될 것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교성 문제가 간혹 가다가 또 이제 이런 계산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고려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이제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직교성은 하나의 어떤 그 연산자에 대해서 고유 상태 파동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이 0, 파이 1, 파이 2, 파이 3 하나의 연산자에 대해서 다양한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파동함수들이 이제 고유 상태 파동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그 파동함수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0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파동함수를 제곱을 해준 다음에 적분하면 1이 되는데 각기 다른 파동함수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게 0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직교한다. 뭐 오서곤하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영어로는 오서곤하다고 표현하고 우리말로 직교한다고 표현합니다. 함수 두 개가 수직 상태에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그 두 개가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곱하고 적분하면 0이 되는데 이 두 개의 파동함수가 꼭 막 수직이라기보다 이 두 개를 곱하고 난 다음에 적분을 하면 0이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서곤하다. 우리말로는 직교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것도 사실은 이 에르미트 연산자에서 출발을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다 뭐 증명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또 이제 이런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간혹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고려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규화만 고려했던 것 같은데 에르미트 연산자의 관계나 직교성들도 이런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뭐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정도는 이 어떤 그 파동함수들을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파동함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나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실험 물리화학을 하는 내지는 실험화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식이 어떤 형태의 수식에서 출발을 했고 그 식이 최종적으로는 어떤 값을 어떤 에너지와 어떤 파동함수의 형태를 내놨으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실험 결과에 대비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거를 사실은 그 이해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간의 수학적인 과정을 빠삭하게 잘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사실은 강의를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은 많이 중간중간에 까먹고 다시 공부해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론 물리화학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험화학을 하는, 또 실험 물리화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수학적인 해를 빠삭하게 이렇게 잘 아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과 끝, 그리고 최종적인 에너지와 파동함수의 어떤 실험 물리화학적으로서의 물리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화학이나 이제 일반 화학에서 배울 때는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이, 원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방이고, 거기에 전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채워 나간다. 전자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채워 나간다라고 배우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원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 전자가 하나 있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에너지 준위에 대한 파동함수를 구하고 그 파동함수 제곱을 구한 것이 이제 오비탈들이 되겠고, 실제로는 전자 개수가 많아지거나 분자나 이런 데 원자가 참여를 하면서 그 어떤 그 기존의 그 원자 오비탈의 파동함수의 환경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원자 오비탈이 새로운 파동함수를 만들어내는 재료로서 작동을 한다. 얘네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 방이 아니라 얘네들은 기본 재료일 뿐이고, 기본 재료들을 우리가 잘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파동함수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원자 오비탈들은 사실은 계속 가공이 될 수 있는 기본 재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편의상 우리가 고등학교 화학이나 이제 일반 화학에서는 이렇게 오비탈이 어떤 결정이 딱 되어 있는 전자가 채워 들어가는 방인 것처럼 배우지만은 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